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나스닥이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려는 움직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장은 호재가 그 경기부양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료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이 됐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주치 의견이 있었고, 그게 애플과 아마존 기술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쩌면 쓰리봉, 미국은 쌍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대만도 역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봉우리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만 외봉이었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승이, 기술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애플이 시세를 내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음성 판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확진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이게 음성이 바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약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정말 확진이 미리 됐었는데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음성 판정을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좀 이해 안 되는,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고 또 확진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가능한데 바로 회복됐다는 거. 물론 한 1억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돈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너무 다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이제 주가가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저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서 굳이 매매에 임할 이유는 없다. 그냥 구경 계속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봉인데, 일봉으로는 요 선을 제가 접대 추세 연장선으로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르면은 쌍봉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죠. 월봉으로 보면은 결국은 지금 거의 쌍봉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의 꼭지점은 여기지만 종가상으로는 거의 쌍봉에 비견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이 진짜 이번 재선은 때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적 행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똑같은 양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추세 연장선에 다 와서 어저께 윗골이 맞고 살짝 밀려버렸죠. 그래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그 추세선에서 더 넘어가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이 시장의 모습이긴 하지만 재료가 없다. 어차피 경기부양책도 그 이전부터 있었고 결국 합의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태. 좀 트럼프의 완치,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반영할 만큼 다 반영한 현재의 모습이라, 나스닥 같은 차트를 봐도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 공간에 다 왔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요즘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많이 올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2조 3천억 정도의 3분기 실적이 나왔죠. 화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을 탈환을 했고, 이제 그 모습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작을 됐거든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목표치를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높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더 가기 어려운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이 왜 폭풍 매수를 할까? 나가기 딱 좋은 게 현재 삼성전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이 사도 65억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결코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이거를 시장 주도주로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여기 10월 6일부터 매수를 하고 있어요. 77만 주, 110만 주, 40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수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65억 주를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구나 정도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을 한 거는 좋은데 사는 종목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상황이다라는 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6만 원 돌파했지만 이걸 더 가야 되느냐, 더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갈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 차트상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추세 연장선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6만 3,000원, 2,500원, 800원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이거를 목표치를 8만 원까지 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투자가들로 하여금 쏠리게 해서 물량을 던지기 위한 전초전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매는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죠. 기술적으로 공간이 열려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데 삼성전자는 꽉 찬 상태다. 특히 그 주봉에서 제가 삼각수렴 말씀드렸었는데 이 후행 스팬의 목표치하고 캔들 연결성과 삼각수렴이 나왔어요. 그 지점에서 두 번을 올린 계기가 실적이거든요. 예상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나 이런 삼각수렴은 정말 어려운 차트다.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여서 나쁠 게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국내장이 지금 2,400을 오가고 있어요. 며칠째.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매수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요 근래 매수를 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자, 국내 시장이 지수가 요 1,43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왔었냐면 2,458까지 갔었고, 두 번째 고점이 2,450이었고, 또 요번에 오늘 고점이 2,416포인트 정도 됐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출발했던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행태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가 좀 내려왔으니까 투자가들은 외국인 귀환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1,140원에서 1,160원 사이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원달러가 1,150원대 내려오니까 이거 외국인 귀환 아니야? 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원달러가 더 올라가기 위한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현재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외국인의 매수 형태를 보면 매수가 전혀 없어요. 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누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22조예요. 여기서부터는 얼마냐? 지금 제가 좀 이따 표시를 해드리거나 거의 한 17조 돼요. 17조 계속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고점에서 1조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가라면 외국인이 여기서 안 사고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해도 되는 거를 굳이 다 매도를 해요. 계속 매도를 해요. 그냥 매수를 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외국인의 귀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그걸 귀환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착시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정말 우리 시장에 어떤 분들 뭐 3천, 5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걸 가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몇십 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 와서 고점에 사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수는 항상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얼마 전에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선물로 끌어올렸고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쩌면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산 선물 금액이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냐면 8조를 샀어요. 그걸 다 롤오버에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현물은 15조 이상을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22조고. 그럼 15조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팔아야 되는데 선물을 팔기 위해서는 뭔가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위치가 뭐가 있어야 될 것이냐 보여줘야 될 게. 선물을 팔면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선물을 요 근래 팔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팔기 시작했어요. 한 8천억 정도 누적 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보이지 않게 선물을 보이지 않게 팔면서 시장에 샥시오사가 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물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왜 말하냐면 거래량도 많고 우리나라 최고 1위 주식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주, 2,000만 주 순식간에 다 팔고 나갈 수 있어요. 왜? 개인들도 사고 기관도 살 수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누적으로 얼마나 3월 16일 최저점부터 해봤더니 12일까지 했더니요.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면 거래소 16조 5천억을 팔았고요. 8조 1천억을 사, 딱 반을 샀어요. 이걸 팔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지금 매매,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이야기 들었고요. 코스피는 2,390, 2,400에서 조금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걸까요? 숨고르기로 봐야 될까요? 오늘은 기관 가운데서도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많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요. 외국인들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